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경보 속에도 수해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경남교육청에 잇따른 교육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신속한 징계와 성인식 개선 등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창원시 옛 시민극장 등 세 곳이 역사적 가치 있는 건축물로 관리되는 근대 건조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사천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1호 항공기 부활이 국가중요 과학기술 자료에 등록됐습니다. 연일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찜통 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황강물이 범람한 합천군 하우스 단지. 의경들이 무너진 하우스 안에서 비닐과 농사 자재를 걷어냅니다. 피해가 워낙 심해 하우스 전체가 복구 대상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어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복구 작업은 주민들이 사는 주택과 마을 주변을 시작으로 지금은 농경지 정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에는 창신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왔습니다. 여름 방학 중이지만 수해 소식에 긴급하게 봉사단을 꾸려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도 있겠지만 이런 일손이 가는 비닐을 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 일손이 많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빠진 마을에는 일주일 만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업체에서 자원봉사로 수해 지역을 돌며 전기 설비를 고치고 계량기도 손을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데까지. 적십자가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에는 오늘도 식사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찜통 더위에 음식을 하느라 고생스럽지만 더 힘들 주민들 생각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됐으면 당연히 괜찮아요. 저번에도 엄청 울었어요. 휴일 찜통 더위 속에 자원봉사자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수재민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교사들의 연이은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이 신속한 징계 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해당 교사 2명을 파면했습니다. 성범죄 근절 기대와 함께 보완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교사들의 연이은 불법 카메라 사건에 경남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성폭력 사안만큼은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시민 참여 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와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해와 창녕의 두 교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사안이 끝날 때까지. 교육청에서 어떤 징계가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피해자 심리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경남 교사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25건 가운데 교단을 떠난 교사가 14명에 그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징계가 교육계 성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당초 2명으로 꾸려진 성인식 개선팀을 외부 인력 충원으로 5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채용 공고는 나가지 않아 팀이 꾸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성인식 개선팀을 꾸리더라도 담당자들이 내부 인사에 따라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담 장학사, 담당관제가 좀 필요해서 연속적으로 이 업무를 좀 할 수 있게 하고 한 3년 정도 본다면 어느 정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좀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교육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나온 만큼 현장에서 운용하고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무더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경남 지역의 낮 기온 33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5도를 보이면서 열대야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원, 진주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침 시간대 짙은 안개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남해안과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까지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의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도는 더위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함안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5도, 거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산청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4도, 서천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날이 쭉 지속되겠고요. 주말까지 이 더위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근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건축물은 근대 건조물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창원시의 옛 시민극장을 포함한 3곳이 근대 건조물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근대 건조물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영화 상영을 끝으로 폐관된 옛 시민극장 자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외관은 변했지만 지붕과 돌로 만든 간판은 화려했던 옛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908년 마산 주민들의 토론장이었던 미니소가 모태로 야학과 진보단체의 회의 등이 열린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1911년 마산에 처음 전기를 도입한 한일화사 전기회사의 사택으로 사용된 건물. 일제강점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중요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건축물 3곳이 창원시 근대 건조물로 신청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대 건조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일단은 지정을 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인정을 해놓으면 복원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수반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밑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대 건조물로 지정되면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시가 매입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근대 건조물은 모두 91곳이지만 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곳은 9곳. 이달 중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판단을 해서 보존과 활용을.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일제강점기 소설과 지하련의 주택은 재개발 조합 측의 협조로 보존의 길은 찾았지만 근대 건조물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사천에서 설계 제작한 우리나라 1호 항공기 부활이 국가중요 과학기술 자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항공기 역사의 시작이자 사천 항공우주산업에 뿌린 부활을 다시금 주목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사천 공군기지에서 완성해 시험 비행에 성공한 2인승 비행기. 국산 1호 항공기 부활입니다. 이제 타고 보니까 비행기 자체가 아주 안정성이 있고 좋았었어요. 괜찮게 만들어졌다. 기분이 좋았죠. 경비행기 국산화 가능성을 검증하라는 공군의 지시를 받아 부활을 제작한 이들은 당시 이원복 소령과 20여 명의 동료들입니다. 경비행기부터 시작하더라도 항공우주산업이 반드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일본하고 맞상대를 볼 수 있다 하면서 부랴부랴 이걸 시작한 겁니다. 엔진 등의 주요 부품은 기존 미국산이었지만 동체와 날개는 독자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설계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3면이 바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부양체를 달면 수상기가 되도록 설계한 부분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항공기 역사와 사천 항공우주 산업의 뿌리인 부하를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했습니다.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고 계승해야 할 과학기술로 인정받아 지금까지 등록된 16건의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에 부활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부활은 1960년대 행방불명됐다 2004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 지하 창고에서 뼈대만 남은 동체로 발견됐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를 겪은 부활은 2004년 공군, 2011년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각각 복원해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복원한 부활은 항공우주 산업의 도시 사천을 상징하며 이처럼 사천시청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0년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창녕군 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거창사과 융복합 산업지구 상징 캐릭터 용역 착수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남해 강진만 일대 집중호우에 따른 어업 피해 대책 긴급회의가 오늘 오후 1시 반 남해 군수실에서 있습니다. 사천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 곤양면 성문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민주평통 진주시협의회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오늘 오후 2시 MBC 컨벤션 진주 대연회장에서 펼쳐집니다.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합천댐과 섬진강댐, 용담댐 권역별로 지자체와 관련 학회 등에게 추천을 받아 꾸려지는 위원회는 방류량과 방류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의 적정성과 함께 전반적인 댐 운영과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대상 내년 7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은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가량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도 연체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 희망자는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와 각 지사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수도권에 퍼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경복궁역과 광화문 집회 방문자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자들은 오는 29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원하면 익명검사도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 환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 2학년 전체 등교 수업을, 중3과 고3은 매일 등교를 비롯해 1, 2학년 격주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을 일선 학교에 권장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통영 일부 해역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양식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는 한편 액화 산소 공급과 저층 해수 공급 장치 등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 요령도 지도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제 시월드 등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 학대 의혹과 폐사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2주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수부와 수족관 관리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전국에 등록된 22개 수족관 가운데 고래류를 보유한 7개 수족관 대상 수질 상태와 먹이 수급을 비롯해 돌고래 서식 환경의 적정성 여부와 수족관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규정 속도를 어기고 수상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운전자 53살 이모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 45분쯤 항내에서 10노트 이하로만 달려야 한다는 규정 속도를 어기고 25노트, 시속 46km 이상의 속도로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술에 취한 직장 후배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올해 첫 싹쓸이 패배를 당하며 선두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NC 다이노스는 그제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5대6으로 져 2위 키움과의 간격차가 반경기 차로 줄었습니다. 한편 NC는 오늘부터 키움과 창원에서 2연전을 펼치는데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3연승을 달리며 4위로 도약했습니다. 경남FC는 그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최하위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공격수 백성동의 활약에 힘입어 아산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한편 경남은 오는 22일 부천FC와의 원정 경기에서 4연승에 도전합니다. 경상남도는 폭염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양산 쓰고 거리 두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폭염에 양산을 쓰고 평균 온도를 3도에서 7도가량 낮출 수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가능하다면서 양산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청소년 지원재단은 오는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0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검정고시 합격 점수와 희망학과, 대학 등을 미리 분석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입시 요강 안내 영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경남 꿈드림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